중국 반응, 한국 무기 매료된 인도. 수입, K9 100대, K21 -105,300여 대, K21 보병 전투장갑차 1,700여 대, K2 흑표 1,700여 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나그룹 계열 방산업체인 하나지상방산이 인도 정부의 K9, 바지라, 베이JRA 납품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여 문의 완제품을 납품한 데 이어 올해엔 20여 문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부품 등을 조달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지상방산은 지난해 인도 정부와 체결한 K9 바지라 100문 수출 계약에 따라 납품을 시작했다. 작년 4월 신현우 한화테크인 대표이사와 자이언트 D 파틸 L&T 선임 부사장은 뉴델리 인도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인도군이 도입할 K9 바지라 100문 수출 계약서에 서명했다. 바지라는 힌두어로 천둥을 뜻한다. 당시 계약 규모는 6억 4,600만 달러, 약 7천억 원다. 계약에 따르면 K9 조기 인도분 10문은 한국에서 생산하며 나머지 90문은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L&T 공장에서 한화지상방산의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의 자국 제조업 성장 촉진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에 맞춰 전체 부품의 50%는 인도 현지 생산품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K9 자주포는 무게 47T. 독일산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병력 5명으로 운용되며 사거리는 18-42km다. 한화지상방산이 납품하는 K9 바지라는 한국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K9 자주포를 인도의 현지 상황에 맞게 일부 개량한 모델이다. 한화지상방산 관계자는 지난해 완제품 10여 문을 납품했고 올해엔 20여 문의 제품에 한해 부품을 조달할 예정이다. K9 자주포 수출과 관련해 북유럽과 수출 계약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 중국군에 맞설 인도 경전차 사업. 국산 K21-105가 도전장. 인도군이 중국군과의 분쟁에 대비해 도입을 추진 중인 2조 원 규모의 경전차 사업에 하나디펜스의 K21-105 경전차가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21-105가 인도 경전차 사업 기종으로 선정될 경우 국산 경전차로는 첫 수출을 기록하게 된다. 하나디펜스는 이와 관련 최근 48초 분량의 K21-105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서 K21-105는 산악도로에서 고속으로 기동하고 105mm 주포로 장거리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인도 경전차 사업. 접경 지역에 중국 신형 경전차 배치가 기폭제. K21-105 경전차는 육군이 운용 중인 K21 보병 전투장갑차의 차체에 벨기에 존 코커릴 디펜스사가 만든 포탑을 장착한 것이다. 그동안 국산 K200 장갑차에 90mm 포를 장착한 경전차가 시험 제작된 적은 있다. 하지만 105mm 포를 장착한 본격적인 국산 경전차는 K21-105가 처음이다. 105mm 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4km로 스마트 포탄은 물론 대전차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 분당 최대 발사 속도는 8발이다. 750마력 엔진을 장착하고 최대 시속 70km 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다. 12.7mm 원격 조종 기관 총탑을 장착할 수 있고 14.5에서 30mm 기관 총탄 및 기관 포탄을 방어할 수 있다. 전투 중량은 27T가량이다. 인도 경전차 사업은 지난해 중국이 인도와 무력 충돌을 벌인 라다크 일대에 최신형 15식 경전차를 배치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라다크 일대는 산악지형이어서 무게가 무거운 중전차는 작전하는 데 제한이 많다. 중국이 배치한 15식 경전차는 우리 육군 K1 전차에서도 사용 중인 105mm 전차포를 장착하고 있다. 1000마력 엔진을 장착해 최대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고
고산지대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2조원 규모 350대 경전차 도입 계획. 인도군은 라다크 일대에 러시아제 T-90, T-72 주력전차 등을 배치했지만 중국군 15식 경전차에 대응할 만한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들 전차의 무게가 40에서 50kg에 달해 고산지대에서 제대로 작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도군은 중국 15식 경전차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전차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RFI 리퀘스트 포 인포메이션 자료 요청서를 발표했다. 총 350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경전차 사업 자료 요청서 접수는 다음 달 마감된다. 총 사업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신형 경전차 모델에 대해 원격 조종 무장 스테이션 RCWS 대전차 대공 임무 동시 수행, 안티드론 전자전 교란, 주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 및 스마트 탄약 운용 능력, 다양한 전자장비 운용을 위한 보조 동력 장치 APU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산악지형에서 쉽게 작전할 수 있도록 EOT 이하 전투 중량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경쟁자 러시아 경전차엔 치명적 약점도. 경전차 사업 후보로는 K-21-105 외에 러시아제 ESEOM 스프루트 SDM, BAE 시스템스 미국 법인의 MA 뷰포드 경전차, 인도네시아 터키 합작품 하리마우 경전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무기를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스프루트 경전차는 K-21-105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고 있다. 수송기로 공중에서 투하할 수 있도록 설계돼 무게가 18T밖에 되지 않는 게 강점이다. 주포도 주력 전차가 장착한 125mm 포를 달고 있어 파괴력도 크다. 하지만 장갑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기관총에도 뚫릴 정도로 약하다는 점, 사격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점 등이 큰 단점으로 꼽힌다. 러시아군이 도입한 수량이 수십 대에 불과하다는 점도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K9 자주포 개량형은 너무 무거워 사실상 배제된 듯. 인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도 K-21-105에 유리한 점으로 꼽힌다. 이 정책에 따라 인도군 도입 무기들은 인도 현지에서 생산해야 한다. 한화디펜스는 인도 방산기업 L&T와 함께 K9 자주포 100문을 현지에서 면허 생산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인도 L&T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전차 사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K9 자주포 차체에 120mm 포를 장착한 모델이 경전차로 채택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통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K9 자주포 차체에 120mm 포를 탑재한 모델은 무게가 30T 이너머 후보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인도 대공무기 사업에서 한화디펜스의 비호복합 대공화기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 현대로템 K2 흑표 20조 인도군 전차 사업 잭팟 터뜨리나. 6월 1일 인도 국방부가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 이른바 미래 대비 전투 차량 퓨처 레디 컨벳 비이클 FRCV 위 정보 요청서 RFI를 정식 발행했다. 사업 본격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인도 육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용 주력 전차 T-72 아제아 전차 2,400대 실전 배치를 대체할 최소 1,770대의 신형 전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형 전차의 차체를 활용한 파생형 모델 11종의 생산도 계획됐다. 전체 사업 규모가 20조 원 이상인 초대형 프로젝트다. 인도는 아준, 에어준 전차를 자체 개발해 250여 대를 양산한 바 있다. 다만 아준 전차는 무기 개발 역사에 남을 실패작으로 제대로 된 전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실상 인도군 주력 전차는 T-72 아제아와 T-90 계열,
2000대 실전 배치 등 러시아제다. 성능을 개량한 T90 계열은 그대로 유지하고 노후화한 아제아 전차만 FRCV로 대체할 전망이다. 인도의 차세대 전차 5대 조건. 인도 정부가 내건 FRCV 요구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기동력, 화력, 방호력, C4I,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전술지휘 자동화 체계, 기술 이전 등 5개 항목을 충족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자. 첫째, 기동력의 경우 서방 선진국의 3.5세대 전차 수준을 요구한다. 전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파워팩은 고원지대에서도 작동하는 고성능 1500마력 디젤 엔진과 변속기를 갖춰야 최저 등급이 충족된다. 인도 측은 여기에 T당 25마력 이상 출력, 차체 자세 제어가 가능한 독립형 서스펜션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둘째, 현존 전차 중 최고 수준의 공격 능력도 필요하다. 2000m 거리에서 60도 경사 장갑판 650mm 이상을 관통할 운동에너지탄, 같은 거리에서 1000mm 이상을 격파할 화학에너지탄 운용 능력이 필수다. 강력한 포탄을 자동 장전 장치로 분당 6에서 8발 이상 발사할 수도 있어야 한다. 5km 이상 거리에서 지상 공중 표적을 모두 공격할 수 있는 주포 발사식 대전차 미사일 운용 능력, 원격 조종식 기관총 탑도 기본 조건이다. 셋째, 방호 분야에서 인도 측은 미 육군의 M1A2를 상회하는 장갑 능력을 요구했다. 적 화학에너지탄에 대해 1200mm 두께 장갑판 수준의 방호 능력은 기본이고 15kg급 급조 폭발물과 대형 대전차 지뢰로부터 승무원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적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을 요격할 능동 방어 장치, 피격 시 손상된 부분만 신속히 교체할 수 있는 모듈형 장갑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넷째, 인도군이 구축하는 차세대 전술정보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할 C4I 능력이 필요하다. 모든 전차 승무원이 전장의 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전차 밖 반경 25m 내에서 무선 헤드셋으로 교신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이 뼈대다. 끝으로 가장 까다로운 조건인 기술 이전 분야다. 세계 유수 전차 메이커들이 선뜻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의 조건이다. 인도는 전차 자체는 물론 엔진 포탄 등 100%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한 전차의 지식재산권과 해외 판권도 마찬가지다. 전체 획득 비용의 40%는 인도산 부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도 덧붙였다. 해외 업체로선 전차 완제품 수출보다 이익이 적고 향후 판로 개척도 까다로운 악조건이다. 다만 인도 정부는 이런 우려를 압도적 물량으로 덮어버리며 해외 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인도 국방부가 잠정 후보로 꼽은 모델은 4개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전통적으로 인도와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 T-14 아르마타, 아마타. 최근 인도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공동 생산까지 논의할 정도로 가까워진 프랑스의 AMX-56 르클레르, 레클러크. 우크라이나의 T-84 오플로트 M, 오플롯 M.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로템이 생산한 K2 흑표 개량형이다.